이 산낙지가 좀 꿈틀거려야지 좀 맛있어 보이는데. 일어나, 이 녀석아. 일어나. 근데 비주얼은 안 예쁘다. 맛은 있네. 근데 오늘 엄청 고급진 거 먹네, 우리. 진짜. 우리가 고급진 거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식 잡서를 보시고 야식을 후원해주고 싶다고. 진짜요? 저희 그 후원 진짜요? 계좌가 있잖아요. Y3 뉴스 페이지에 후원 계좌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보시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덕근제이님이 아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대박. 덕근제이님을 비롯해 그 전에 뭐 핑크스타님, 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님, 아, 진짜? 그리고 배성호님, 진짜? 요분들은 또 일종의 그 정기 후원처럼 어. 해주고 계셔.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김병진님은 어떠세요? 김병기님은 우리 회장님이지. 김병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구독자 목표가 얼마나 되세요? 구독자 목표? 30만 하시죠. 먹어. 야, 그 밥이 맛이 없냐? 작년에 2배. 그 낙지가 이렇게 살아있냐? 아, 그런데 이번에 그 좀 논란이 되는 아. 인스타 피드가 있었잖아요. 멸공 몰라요?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이게 군가 중에서 정말 그 유명한 군가 탑 랭킹 위에 드는 그 제일 많이 군가인데, 하는 군가 중에. 오. 그러니까 요즘에 그 화제가 되는 게 정용진 부회장이 그 SNS 통해 가지고 멸공 근데 그게 최근에 좀 정치권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이마트를 일부러 또 찾아가서 멸치하고 콩을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사진을 찍고 그게 멸공 이런 걸 이제 희화하는 일종의 지금 밈이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되게 논란이 많아.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도 아니고 무슨 뭐 공산당에 대한 뭣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거 사상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심지어 멸공 좋아. 반공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뭐 해야 돼? 열공해야지 열공. 멸공 반공 말고 우리는 열공해야 돼 열공. 이것도 나한테 창피해. 씨, 안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1월 10일 네. 월요일이죠 오늘. 네. 월요일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가 급락했어. 신세계가 오늘 6.8% 급락했다. 장중에 8% 넘게 밀리기도 했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 이상 떨어졌어 오늘. 근데 그 해시태그 멸공을 단 해서 정치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이끌고 있는 건 이마트거든.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그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거는 동생 정유경 부회장이 총괄 사장으로 이끌고 있는 거고 정용진 부회장은 마트, 이마트 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마트는 주가가 강보합으로 끝났어. 안 떨어졌어. 근데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급락했어. SNS에 올린 사람 사업부는 보합이었고 동생 회사만 급락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사업 때문에 그래. 중국 사업. 이마트는 2017년인가 마지막으로 중국 사업을 다 철수를 했어. 현지에 나갔던 마트 사업부 다 그냥 안 되겠다 되돌아오자 해서 다 철수를 했거든. 그때 상각도 많이 하고. 근데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직 중국 사업 비중이 꽤 돼요. 신세계는 신세계 DF라고 하는 면세점 법인이 100% 자회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신세계 면세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확히 시장에서 주가가 답을 말해준 거지. 멸공 논란이고 뭐고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중국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다면 이마트는 별 영향 없고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영향이 클 거야. 이거 시장이 딱 답을 알려준 거야, 미스터 마켓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너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멸공, 반공 이런 거 다 떠나서 자본주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정용진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 개인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다 있잖아. 헌법상. 그건 당연히 지켜줘야 돼. 그래서 본인 SNS에 뭐라고 쓰던 어떤 음식을 찍어 올리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건 다 존중해 줘야 돼. 다 존중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지금 주주들을 대리하는 경영인의 입장에 있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SNS 문구 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휘청이고 시가총액이 뭐 몇 조 원이 순식간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게 곧 주주들의 피해로 나타나는 거니 개인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와 주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경영인으로서의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할 갈등이 있는 거지. 물론 나는 답이 뭐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뭐 답은 없어. 하지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SNS는 나의 개인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일촌들끼리만 봐야지. 자기들끼리만 보고 폐쇄형으로 해야지. 왜 오픈되어 있는 곳에다 올려? 거기에 기자들도 팔로워가 많고 매일매일 그걸 보고 기사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 그 전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이런 것들은 웬만한 뉴스 매체보다 파급력이 더 크잖아요. 그 대외적인 메시지 그걸 내는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그 말의 무거움, SNS가 개인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건 생각은 해야지. 물론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지켜줘야 하고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는 해.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오늘 이야기에 좀 해주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 주주를 대리하는 경영자잖아. 경영자는 지금 뭐 상법에 382조 3항에 회사를 대리하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사와 주주를 대리하여라고 이제 상법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정용진 부회장은 자기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처럼 미등기 이사야 둘 다. 등기부 등본에 이 회사를 책임지는 등기 이사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등기 이사로 돼 있어요. 최대 주주이고 이른바 재벌 총수라고 하지만 등기 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있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뭔가 법을 저지르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법 사항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지만 그러니까 회사 경영상 판단으로 인해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등기이사들은 책임을 지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는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입김이 세요? 최대 주주니까. 그리고 이른바 되게 우리가 싫어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른바 오너라고 불리죠. 어떻게 보면 신세계그룹은 범삼성가로 불리잖아요. 고 이병철 전 회장님의 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어디는 CJ가 되고 어디는 신세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범삼성가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건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은 경영 능력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경영 능력을 보여준 거는 약간 퀘스천이죠. 왜냐면 그분이 뭐 미국에서 보고 이렇게 막 도입하였던 거 일본 가서 보고 도입하려 했던 게 하나 둘씩 다 폐점이 되고 다 철수가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은 없어. 그리고 이마트 지금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에서 마트 사업 좀 기울고 있고 주가는 또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재벌 3세 뭐 다 좋아. 재벌 3세라고 경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물려받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그러면 경영을 잘 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가치를 높여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영 성적도 좀 좋지 않은 데다가 약간 SNS로 계속 구설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그게 바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요 지점이 사실은 주주들이 분노해야 할 지점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주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는지 그 지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신세계 그룹 대주주 일가는 과연 소액주주들을 중시해 왔는가 아니면 자기들 배만 불려왔는가도 따져볼 부분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뭐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라이브 때여서 우리가 답을 못했는데 광주 신세계 블록딜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주 신세계는 지금 신세계 그 백화점 있는 그 신세계랑 완전 독립법인이었어. 지방에 있는 회사로 독립법인인데 거기에 최대 주주가 정용진 부회장이었어. 52%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52% 전량을 신세계에다가 판 거야.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신세계에다가 자기의 광주 신세계 지분 52% 전량을 판 거예요. 그게 얼마였냐면 약 주당 한 27만 원에 팔았어. 자, 그게 광주 신세계 상장이 안 돼 있는 거죠? 돼 있지. 광주 신세계 따로 상장돼 있어요? 광주 신세계가 따로 상장이 돼 있어.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박이다. 2021년 9월에 광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52%를 한 2285억에 신세계에다가 전량 매각을 해요. 근데 그게 주당 한 27만 4천 원인가? 그래서 그 전날인가 직전 주가보다 한 20%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았어. 자기 동생 회사 계열사에다가 자기 지분을 파는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27만 4천 원에 팔았어. 근데 그 뒤에 주가는 어떻게 됐게요? 그날인가? 다음날 바로 한 15% 가까이 폭락. 그 다음날도 떨어졌고 지금 주가는 거의 17만 원이에요. 정용진 부회장은 27만 원에 자기 동생 회사한테 팔았는데 지금 주가는 17만 원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개의 주가가 있다고. 대주주를 위한 주가, 소액주주를 위한 주가가 대한민국 이 땅에선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의 피땀 눈물인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좋다 쳐요. 이렇게 회사가 경영상 판단을 했고, 뭐 광주 신세계 지분을 뭐 신세계가 갖고 있으면 같은 뭐 백화점 계열로서 뭐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 쳐. 그런데 사실 그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은 그 전부터 시나리오로 많이 언급이 되던 거였어. 뭐였냐면 어머니 이명희 회장에게 아들 정용진, 딸 정유경이 2020년 9월일 거야.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각각 지분을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어.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증여세가 그것도 막 2천 몇백억 이렇게 나와가지고 2,800원, 2,900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세금을 어떤 돈으로 낼 거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광주 신세계 그거 어차피 백화점은 동생이 하는 사업, 정용진 부회장은 마트 사업 이렇게 분리를 했으니 그러면 광주 신세계 지분을 팔아서 그걸로 세금을 낼 거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은 그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비싼 값에 팔려 할 테니 광주 신세계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했거든. 근데 그게 2020년 9월까지 이렇게 나타난 거야. 광주 신세계 주가가 올랐어. 뭐 IR을 열심히 했든 뭘 했든 주가가 올랐어. 그래서 그 전에 한 24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고 정용진 부회장은 27만 원의 주식을 신세계에다 판 거야. 근데 이 팔자마자 주가는 부러지고 흘러내리고 해서 17만 원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다 좋다 이거야. 뭐 세금 내셔야 되고 뭐 그래서 주가 부양하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 주주들은 주가 부양이 되면 좋은 거잖아. 근데 주주를 위한 권익 보호, 뭐 주주 가치 제고, 뭐 주주 환원,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주주 보호 장치도 없이 자기만 홀랑 팔고 빠진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부러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기대했던 건 이거야. 그러면 조용진 부회장 당신도 비싼 값에 팔아야 하니 뭔가 기업 가치를 올리려는 행위를 하겠지. 배당 확대라든지 뭐 예를 들어 무상증자라든지 주주 친화 경영을 하겠지 했는데 그건 하나도 없이 본인 지분만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빠진 거야.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뭐가 돼?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신세계랑 광주 신세계랑 합병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62%를 신세계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네. 근데 뭐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또 회자가 되냐면 광주 신세계의 가치를 높여야겠어? 신세계 가치를 높여야겠어? 신세계는 한 18.5%를 정유경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갖고 있어. 싸게 살라고?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희석되는 것보단 이 아래에 있는 광주 신세계가 희석이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야지 싸게 합병을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광주 신세계 주가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신세계 주주들 입장에서는 양방으로 화가 나는 거죠. 또 광주 신세계는 정말 알짜 회사예요. 매년 영업이익을 500억 원 안팎을 기록하는 회사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 부채 비율은 10%대 초반이야. 그러니까 엄청 건전하고 그러네. 캐시카우도 든든하고 꾸준한 이익을 얻는 회사야. 근데 그런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고 높냐? 지금 PBR이 0.4배? 순자산 가치의 40%밖에 회사가 인정을 못 받고 있어. 그리고 PER 한 6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졌는데도 주가는 저평가돼 있고. 근데 이른바 최대 주주라고 하는 양반만 프리미엄 붙여갖고 팔고 나가고 주주 환원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주가는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멸공이고 반공이 이걸 떠나서 주주들이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이런 지점에다가 분노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소액주주들이 분노를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 바꾸기는 힘이 들지. 그래서 계속해서 뭐 와이스트리트도 노력을 하는 게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지. 왜냐면 우리한테 다 그게 돌아오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광주 신세계 주주가 아닌데도 너무 화가 나요. 그치. 그러니까 진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잖아. 주가는 최대 주주가 판 것보다 한 30% 더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정용진 부회장 뭐 셀럽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화려한 삶을 살고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면 과연 그 인스타그램 보고 뭐 랍스타 먹고 찍는 뭐 자기 개 끌어안고 찍은 사진 보면서 멋있어요. 부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지. 되게 MZ세대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 그러고 이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아니 뭐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건 다 좋지. 근데 그게 경영자니까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대 주주니까 그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같이 하면 소액주주들과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야. 이 방향이 일치하는 건데 대부분 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은 대주주와 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를 않아. 흔히들 하는 이야기처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올라서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주가 올라서 딱 좋을 때는 정용진 부회장처럼 자기 지분 팔 때야. 자기 지분 팔 때인데 심지어 주가가 안 올라도 돼. 주가가 안 오르고 이렇게 있어도 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만큼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분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뭐 PBR이 0.5건 0.3이건 0.1이건 이건 뭐야? 그 소액주주들 주가 아니에요. 대주주 주가는 따로 있지롱. 이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100% 받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소액주주 지분을 사줘야 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뭐 태골론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의무 공개 매수. 시장에서 의무 공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를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야. 내 대주주 지분율이 뭐 한 30%야. 그럼 300억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난 경영권 프리미엄 100% 받아야겠어. 그럼 600억을 가지고 1,000억짜리 회사를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 30% 정도만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사회도 내가 다 구성을 시킬 수가 있고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70%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0% 지분을 600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6, 38.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이지만 거의 1,800억, 1,900억 이렇게 시가총액이 매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주주 지분만 그만큼에 팔았지 그 M&A 이후에는 다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시가총액 1,000억 원대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샘 같은 경우예요. 한샘 대주주는 엄청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그 대주주 지분 매각하고 나니까 주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광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했던 것 자체도 정용진 부회장의 어떤 부를 읽어주려는 용도가 되게 강했어요. 사실상 거의 정용진 부회장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개인 부를 읽어주기 위한 그래서 상장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요 사태가 이렇게 조금 남들과는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주주들에게 회사의 주인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를 이야기해야지.